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다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반대가 많았던 선거였지만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 내내 주장했던 가치, 자유를 강조하는 변화가 쏟아졌죠. 그래서 청와대 개방과 함께 지지층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18일 연합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60%대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2달이 지난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어쩐 일일까요?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매주 새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은 누구를 지지하냐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국가예요. 지지율에 너무 얽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국정 동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온갖 형편없는 재앙을 벌이면서도 떳떳했던 이유는 바로 국민 70%의 지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국민의 70%가 문재인을 지지하니 온 대통령은 온갖 부조리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국민은 여론 조작과 선동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죠. 국민의 다수가 내가 반대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럼 내가 틀렸군,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낮으면 모든 행동,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가 끝나가면서 떨어져서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여당마저도 다음 선거를 치러야 되니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불안할 이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우선 첫 요소로선 정권 초기부터 쏟아지던 인사잡음입니다. 그치만 이런 잡음은 작은 한 축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예전부터 반대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지난 대선에 국민은 강한 감정이입을 했고 이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반대파는 여전히 반대파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더 뭉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절반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2달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못함보다 매우 잘 못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거수일투족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결집력이 매우 약한 젊은 층이 등을 돌립니다. 여가부 폐지 안 시켰다, 군인 월급 200만 원도 안 준다. 그래서 국민 절반은 반대를 이미 예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율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큰 변화를 기대했는데 개혁은 늦고 국민들에겐 체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뭘 내놔도 통과가 안 된다고 치더라도 뭔가 제시는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뭔가가 없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 그리고 외교는 변화를 볼 수 있었으나 안보와 외교는 성과를 나타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래도 싸늘한 반응뿐이니 활동이 움츠려들게 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파가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욕은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땐 책을 잡을 거리를 한없이 던져줘서 이슈에 파묻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슈거리를 끝없이 내놓아야 되는 거죠. 국정수행을 욕하는 기사가 완성도 되기 전에 계속해서 새 이슈를 얘기해야지 저들이 내가 짠판에서 끌려다니게 만들고, 이러면서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겠죠. 상대의 비난을 피해갈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욕먹지 않을 고민을 하면 시간 내에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력이 없겠죠. 박근혜 정부 당시 굵직한 일들을 거울 삼아 비교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싫어할 일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면 실천했던 것입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했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고, 종북 이석기와 한명숙을 구속,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피해보는 국민 일부가 있다고 해도 나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 일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의 미래를 끌어다가 모조리 자기의 인기 관리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괜히 간신짓을 하는 사람들이 알려준 여의도 문법 헛소리를 읊으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말한 그 자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원칙이 없는 정당이라는 욕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원칙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드러낸 사람입니다. 또 2년이나 남았지만 이대로는 총선도 진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면 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몰아쳐야 할 때입니다. 왜냐면 총선에서 나중에 정말 진다면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상 손다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